운명의 날 2024년 12월 7일 오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표결되는 날입니다. 오후 5시라고 했죠. 7시에서 5시로 2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국회 표결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이 12월 3일이거든요. 이때부터 2024년 12월 4일 오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것까지, 그리고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것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 그리고 이제 그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표결입니다. 아마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은 정지가 되고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지금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오후 5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까지는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돼요. 3분의 2 찬성이면 대한민국의 제적 의석수 국회의원 수는 300석입니다. 300석. 300명이에요. 그중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모자라는 게 지금 200석에 모자라는 것은 8석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108석 중에 8석만 빠져나가면 가결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까지는 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번 탄핵 해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지금 18명이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 18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이탈을 할 것인가? 아마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18명 중에 8명만 이탈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조경태 의원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이제 확실하게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6명이 남았네요. 6명에 대해서는요, 아직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나머지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친윤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은 탄핵에 반대하지만 이제 확인된 사실이 나오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들릴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중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띤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둘 다 마찬가지 같은데 자중질환 속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도 특별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시작해야 되고 체포해야 되고 구금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만큼 야당은 대부분 찬성 쪽에 모여서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5시에 지금 국회에서 헌법 절차대로겠죠. 헌법 절차대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되고요.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니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가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이런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아마도 민주적 절차가 이번 탄핵 표결 여기에서도 나타나겠죠.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상계엄령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비상계엄령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방법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썼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는 지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칫 말입니다. 민주적 절차가 무너지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후퇴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대한민국은 당분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저는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은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안 되면 또 탄핵안을 올릴 거고 또 안 되면 또 탄핵안을 올릴 거예요. 나라가 계속 정치적 혼란은 갈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뭐 사회적 혼란이라는 게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뭐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항의 내지는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모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회적 혼란이 경제를 썰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제 말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혼돈, 대혼돈이 경제까지 썰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참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또 한 번 생각을 해가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대혼돈이나 대혼란의 와중에 아주 침착하게 침착하게 민주적 절차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해 가면서 탄핵을 하든 아니면 탄핵을 하지 않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 이게 국민들의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서 이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고집을 부리고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아마 굉장한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그 어느 때보다 결자 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자 해지가. 지금은 내가 쏟아놓은 물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느껴지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한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겪었잖아요. 그런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이번에도 제대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는 것 다시 한번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가 휩쓸리지 않는다. 뭐 휩쓸리지 않지는 않겠지만 최소로 줄어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는지 진짜 무섭습니다.